나이 들수록 천박해 보이는 세 가지 행동.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과 지혜가 더해지는 과정이어야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행동들은 나이와 함께 깊은 주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천박함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천박해 보일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노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거친 말투와 부정적인 태도.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품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자랑이나 지적질로 가득 차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품격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친 말투는 종종 상대방과의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투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본인도 심리적으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말투의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한 언어 사용이 아니라 품격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쁜 술 버릇. 술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술 버릇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술에 취해 언성을 높이거나 시비를 거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술로 인해 드러나는 부정적인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요소로 보입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카펠란 박사는 술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쁜 술 버릇은 가족과 친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주량을 알고 술자리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에서 나쁜 술 버릇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악화된 사례가 약 35%에 달했습니다. 이는 나쁜 술 버릇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득 찬 편견.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오히려 편견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성숙함이 아닌 천박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에 대해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편견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합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편견은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응답자 중 60%가 편견 때문에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스스로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박하지 않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말투, 습관, 그리고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과 품위를 더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만나볼수록 더 좋아지고,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겪어볼수록 혀를 차게 되고 만남이 괴로워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싹을 피우더니 결국 적절한 기회와 구실을 찾아 관계를 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은 다름 아니라 친구, 직장 상사, 동료, 선후배, 형제자매, 더 나아가 부모까지 둘러싸인 인간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생기고 할 말 못할 말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면서 상처를 입고 관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나 자식이 분명 필요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는 옛 성인들 말씀 중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은 있어도 친구 자식 다 필요 없으니 혼자 잘 살라는 말씀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친구, 지인은 물론이고 자식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등을 돌렸을 때는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마저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 자식이 최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인데 하늘 아래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자식 자랑 듬뿍 주는 최고의 엄마 아빠일 수는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예의도 없고 옷차림도 불량스럽고 행동도 가볍고 거칠고 모든 게 탐탁치 않으니 쳐다만 봐도 미간이 찌부러지고 혀가 차집니다. 귀하디 귀한 내 자식들과 갈등을 빚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자식들의 결혼 정년기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오는 상대들이 부모로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식이 아깝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대놓고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며 자식들과 맞섭니다. 내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법이고 내 딸이 금쪽 같으면 사위도 금쪽같이 귀한 남의 집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하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가시가 돋아있죠. 자식 앞에서 자식의 배우자를 대놓고 험담을 하거나 화난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모자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다면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부모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며느리고 사위라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막대하면 자기 자식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 그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이 모자란 행동 때문에 자식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자식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동 조절장애 고위험군이 11%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절반이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춘기 아들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화가 난다는 어머니도 있고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에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잡히는 대로 벽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후회했다는 팀장, 또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집에만 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폭발한다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는 원인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난 마음을 다듬지 못한 채 마구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 자신보다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대들지 못할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무엇인가 집어던지고 막말과 쌍욕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가하지 못할 사람만을 타깃으로 삼는 공통점 말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잘 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보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가려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나름 조절을 잘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대해줘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인심이라는 게 다 같지 않아서 반대로 얕잡아 보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버릇하면 주위 사람은 물론 자식에게마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도리를 앞세운다. 도리를 사전에서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아는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자식들 잘 먹이고 입혀서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하고 교육 잘 받게 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살도록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의 정의는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다 못해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사위니까, 며느리니까 효도해야 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자주 찾아뵈야 하고 심기를 잘 살펴서 하는 것은 물론 어렸을 적 키우고 먹인 젖값을 매달 꼬박꼬박 내놓아야 한다는 부모들도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만 너무 앞세우고 강요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다가 결국에는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를 수직 관계로만 바라보고 도리를 앞세우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더 존경받는 시절입니다. 나 때는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하고 곧 고생한 만큼 마땅히 존중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들하고도 그래야 합니다. 머리 다 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들의 도리는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편견 때문에, 편향 때문에, 또는 좁은 식견 때문에, 혹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해서 끝내 관계까지 망쳐버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등을 돌릴 땐 그들을 향해 증오와 분노심을 갖기보다는 그만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잘 여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것을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이 문득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항상 유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율이 1위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씁쓸한 통계죠. 은퇴 후에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중 기분이 처지고 의욕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시로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집안일을 돕자니 실수투성이에 자꾸 핀잔만 들으니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은퇴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비교해보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고 하죠.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어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 은퇴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자기 역할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이 먹으면서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우울증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들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어서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을 위해 또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은 뒤로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오는 우울감은 매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울증 자가진단 10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요즘에 의욕이나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는가? 두 번째, 헛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가? 네 번째,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절망적이란 느낌이 자주 드는가? 여섯 번째, 집에만 있고 싶은가? 일곱 번째, 기억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가? 여덟 번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가? 아홉 번째,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는가? 열 번째, 다른 사람의 처지보다 못하다고 자주 느끼는가? 이 10가지 중 7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우울증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많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것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가볍다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것을 작게 보는 것이죠. 이 차이를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이 먹으면 마음은 먹을 수 있어도 이 몸과 시간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매사에 우울하고 또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신과 교수의 강의 내용에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재벌인데 우울하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일은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자기가 구입한 땅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직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함에 빠져 있다고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우울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현재 지금 가진 것을 즐길 때 우울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만족은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차오를수록 답답해지고 가슴까지 차면 숨쉬기 불편하고, 만약에 목까지 차오른다면 더 답답할 것입니다. 입과 코까지 덮어버리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 죽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정말 잘합니다. 원하고 바랐던 바를 이루면 이루는 얼마 안 돼서 그것에 익숙해지지요.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또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성취하면 또 익숙해져서 또 다른 더 큰 만족과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살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늙음의 미학에 나오는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듣고 좋은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잇몸이 약한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정신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니,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볼 것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먹고 있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공통적으로 만족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을 버려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나 노래 중 유명한 노래인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사에 있는 말처럼 과거의 괴로움이나 아픔 등을 어쩌다 한바탕 웃을 때 그 웃음에 묻고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늙고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